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2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8시에 조던 HD를 검색해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를 시작해 보죠.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레스터 시티가 로마에서 뛰고 있던 윈데르를 영입했습니다. 윈데르를 AS 로마로부터 이번 한 시즌 임대해서 이제 레스터 시티에 뛰게 한다고 하고요. 네, 터키 국적의 선수예요. 처음에 이 선수가 터키가 아닌 이탈리아로 갔을 때는 되게 기대를 많이 받던 선수이기도 하고 더 큰 빅클럽과도 링크가 이제 났었지만 로마에서 뭐 그렇게까지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레스터 시티 왔으니까 또 모르지. 자기 플레이 스타일이 또 이제 잉글랜드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레스터 시티는 이 윈데르 영입을 알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토트넘이 베일의 무릎 부상을 확인했습니다. 가레스 베일은 이번 달 초에 웨일즈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입었던 무릎 부상을 토트넘도 확인했고, 토트넘이 모르고 영입한 것도 아니고 알고 있었고, 이제 부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일도 제한된 프리시즌을 소화했었고, 따라서 이제 토트넘은 10월 달에는 아무래도 베일이 부상 복귀하는데 힘을 쓸 것이고, 11월 달이 돼야 매치핏으로 이제 경기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번 달, 다음 달까지도 아마도 베일은 조금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가와 신지는 자신에게 제안했던 카타르, 사우디, 미국으로 가는 것보단 스페인 2부 리그에 남을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카가와 신지는 자신이 원하는 스페인에서 계속 뛰기를 희망하고 있고, 카가와 신지는 자신의 SNS 이적의 소문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당장 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레알 사라고사 선수로서 모든 훈련 세션을 잘 이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가와 신지의 비싼 연봉은 현재 사라고사가 조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라고사는 이적 시장이 끝나는 10월 5일까지 카가와를 좀 매각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카가와 신지는 현재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메이저리그 사커, 터키에서도 오퍼가 오고 있지만 본인은 계속해서 스페인 클럽에서 뛰기를 원하고 있고, 라리가에서는 승격팀 카디스가 카가와 신지에게 흥미가 있다고 알려졌으나 다른 스페인 2부 리그 팀들도 카가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 로네스, 라이오 바이에카노, 푸엔라블라다 이런 팀들이 카가와 신지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사라고사에서 뛰는 걸 선호한대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라고사가 아무래도 이게 승격 플레이오프에도 갔던 팀이다 보니까 그래도 2부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전력도 안정되어 있고 팀도 괜찮은가 본데, 사라고사는 카가와의 비싼 연봉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맨시티가 세비야의 쿤데 계약에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 세비야 SP는 머리 마이크 솜같이 생긴 어린 친구, 수비수였어요. 맨시티가 센터백 영입을 끝내려고 하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수비 중심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이적 시장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본 결과
맨시티는 세비야에서 뛰고 있는 21살의 센터백 쥘 쿤데를 영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맨시티와 세비야는 지난주부터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적료는 5천만 유로 690억 정도로 합의했으며 현재는 고정 지급과 그 다음에 목표에 따른 보너스 금액을 설정하는데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원래 세비야는 이 쿤데에게 8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으로만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뭐 그 정도 금액을 쿤데에게 제시할 팀도 없고 줄 팀도 없고 한 걸 알기 때문에 5천만 유로 정도에 이제 합의한 것 같습니다. 현재 들려오는 소식에는 쿤데와 맨시티 간의 개인 합의는 완료가 되었다라는 뉴스까지가 이 소식에 대해서 가장 최근 소식입니다. 네. 뭐 개인 합의 됐으면은 뭐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세비야와 맨시티 간의 계약도 어느 정도 다 합의를 본 것 같으니까 또 세비야와 맨시티가 네, 관계가 괜찮아요. 나바스도 있었고 놀리토도 있었고 네,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DC 해주는 거지. 자, 다음 소식은 레길로는 토트넘에서 뛰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레길로는 말하길 나는 토트넘의 프로젝트를 좋아하고 선수로서 더 성장하고 싶으며 토트넘은 세계적인 선수들과 세계적인 감독이 있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고 세계에서 가장 좋고 어려운 리그에 온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모험에 대해서 흥분이 되고 자신의 스타일로 팀에 기쁨과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뭐 즐거움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무리뉴 감독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것이 기쁘고 토트넘 구단이 자신에게 심어준 신뢰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네, 책임감도 느낀다. 열심히 뛰겠다. 라고 레길론이 입단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빨리 보면 좋겠네. 레길론이 이제 어제 열렸던 토트넘과 사우스햄튼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는 이런 사진을 올렸었죠. 네. 손흥민이 이제 BT 스포츠와 케인과 함께 인터뷰하는 장면을 끝까지 봤나봐요. 네, 그냥 경기만 못 끈 게 아니라 마지막에 선수들 인터뷰나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네, 또 올렸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은 네덜란드 아인토벤이 에란 자하비를 영입했습니다. 2년 계약을 맺었고 광저 프리에서 아인토벤으로의 이적이며 33살의 이스라엘 공격수고 통산 427경기에서 260골을 넣은 골게터입니다. 이스라엘 리그 득점왕 3번, 중국 리그 득점왕 2번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리그에서 뛸 때 거의 뭐 경기도 한 골씩 넣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맨날 뭐 자하비가 골 넣었다라고 이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중국 리그에서도 되게 잘했죠. 인기도 많았고 광저 프리는 이제 과거에 이제 걔 이름 뭐지 이제? 걔 이름도 생각 안 나네. 그 사진 조작했던 애 봉사활동 걔랑 같이 뛴 적 있어요. 같은 팀이 걔도 이제 중국에서 뛸 때는 광저 프리에서 뛰었으니까. 아무튼 네. 자하비는 중국 리그를 탈출해서 이제 아인토벤으로 간 거죠. 장현수 맞아. 장현수. 아무래도 슈미트 감독이 중국 리그에 있을 때도 잘했던 자하비이기 때문에 슈미트 감독이 공격수를 영입하려 했을 때 자하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나 봅니다. 다른 팀 선수였는데 슈미트는 베이징 고항 감독이었고 얘는 광저 프로였는데 본인 눈에도 아직까지 이 정도 나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 나이가 좀 있지만 유럽에서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또 슈미트 감독이 자하비를 영입했습니다.
쿠티뉴가 간페르 컵에서의 트로피 MVP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무슨 영화제 저기 같네. 트로피 같네. 미넨 임대를 마치고 돌아온 쿠티뉴가 큰 임팩트를 보여주었고, 필리페 쿠티뉴는 지난 3번의 경기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고 2020 간페르컵 트로피 MVP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쿠티뉴가 말하길 다시 캄프누에서 경기하기를 정말로 바랬었고, 경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시즌을 잘 시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정말 기분이 좋고 바르셀로나로의 복귀가 잘 풀리길 바라고 현재는 자신도 의욕이 가득한 상태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대요. 네. 아무튼 뭐 아직 리그는 안 했지만 네. 간페르 컵에서도 잘했다고 하니까 축하합니다. 알리는 사우스햄튼 경기에서 명단이 제외되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델리 알리가 2경기 연속으로 명단에서 제외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알리의 미래는 토트넘에서 불분명하고 무리뉴 결정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속상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밀란이 알리의 임대를 바라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도 알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리가 보여줬던 경기력이 네, 너무나 개차반이었나 봐요. 네, 무리뉴가 좀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좀 계속 옛날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전성기라면 좀 그렇지. 아직 뭐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도 정말 좋았던 시절의 모습은 영 보기 힘드네요. 네, 영 보기 힘들어. 다음 소식은 가디언의 바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울버햄튼이 바르셀로나의 풀백이죠. 넬송 세메드에게 비드를 했다고 합니다. 울버햄튼이 넬송 세메드에게 3,840만 파운드 575억의 비드를 넣으면서 이제는 영입에 더 근접해졌고 누누 감독은 세메드를 토트넘으로 이적한 도어티의 완벽한 대체자로 보고 있고 한편 비달은 인터밀란으로 합류할 것이며 인터밀란과 비달이 2년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그 오피셜로 리버풀에서 뛰던 후버가 울버햄튼에 이적해가지고 그 자리를 후버가 뛰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일단 이 사람도 그냥 스페인 쪽 언론에서는 나름 뭐 이것저것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세메두가 아니 세메두를 대체할 선수가 없는데 세르지가 그냥 또 계속 막 뛰나 또 오른쪽 하루 종일 아 얘도 괜찮은데 모르겠네 얘를 왜 돈이 필요한가 보네 바르셀로나가. 아무튼 뭐 세메두가 울버햄튼 가면 당연히 메토티 자리에서 뛸 것이고 후보는 또 중앙수비로 가나? 잘 모르겠네요. 네. 후보는 리버풀에서 되게 유망한 선수였고 오른쪽 풀백에서 뛰고 싶다고 해가지고 울버햄튼으로 간 거라 생각했는데 세메두가 가면 또 후보도 뛰기 힘들 텐데 네, 이거는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넬송 세메두가 울버햄튼으로 가게 된다면 네. 당연히 메토티 자리를 메꾸는 상황이 되겠죠. 이날 이제 골닷컴 SNS인데 손흥민이 4골 넣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게 올라왔죠. 네, 이건 현지 골닷컴에서 올라온 거라 뭐 그래요. 네. 아주 이 골닷컴이 준비를 잘했구만 이라는 생각을 했죠. 되게 빨라 이런 거 미리 만들었나? 혹시 잘할 때 쓰려고. 프리미어 리그 역사를 세운 손흥민과 이 또 케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손흥민은 에릭 케인에게 4개의 어시스트를 받으면서 4골을 기록했고 한 선수에게 4개의 어시스트를 받아 4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해리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한 경기에서 4개의 어시스트를 달성한 첫 번째 잉글랜드 선수이며 선수 전체로 보면은 6번째로 한 경기 4개의 어시스트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해리 케인은 2018년 와포드를 상대로 4골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살라 이후에 처음으로 5골에 관여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와포드를 상대로 4골 1개의 어시스트지만 케인은 반대로 4개의 어시스트 1개의 골이죠. 한 선수에게 3번의 어시스트를 받으며 손흥민이 헤트트릭을 기록한 것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4번째로 있는 일이며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2015년 이후로 총 24골을 합작했고 같은 기간 그 어떤 이제 듀오보다 많은 골을 합작했다고 합니다. 네. 케인이 이날 뭐 경기 다 보셨을 거예요. 또 이제 또 손흥민 경기였어가지고. 근데 케인의 발도 정말 케인의 발도 발이지만 케인의 그 예측된 패스, 공간에 넣어주는 패스. 손흥민이 발 밑으로 주는 패스보다 공간에 넣어줘서 스피드 살리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케인이 그 앞쪽에 딱딱 밀어주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손흥민은 계속 라인 브레이킹 하고 있다가 케인의 패스가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들어가서 가슴으로 받아서 그때 왼발로 오른발 때려 넣고, 아니면 밀고 들어가서 때려 넣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손흥민의 입맛에 맞게 정말 진짜 완전 전라도 음식이야. 입맛 딱딱 맞아. 손흥민이 이날 배불렀을 거야 진짜. 4골 넣어가지고 밥 안 먹었을 거야 진짜. 아주 이렇게 감칠맛 나게 입맛에 딱딱 주는지 아주 그냥 손흥민이 이때쯤은 들어갔겠지 라는 생각이 넣어주면은 여지없이 손흥민이 가서 이제 딱 받고 있더라고요. 네. 또 잘 넣고. 네. 아주 또 케인도 손흥민이 오래 뛰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손흥민의 입맛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또 바꾼 선수들이고 뭐 이런 상황이 다시 한번 나중에 뭐 이 선수들이 있을 때도 아니면 은퇴하고 났었을 때도 이런 일이 또 나온다면 그때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죠. 손흥민과 케인은. 네. 아무튼 또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쓴 두 선수가 다시 한번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뉴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불타올랐고 하지만 자신이 최고의 수훈 선수를 뽑고 싶은 건 케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 언론 BT 스포츠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은 후반전 경기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같은 이제 경기를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반전은 나쁜 출발은 아니었지만 일단 득점이 연달아 취소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선제골이 상대방이 먼저 넣었고 잉스가 하지만 전반전 종료전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전에 좋은 임팩트를 남기면서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좋은 승리를 했다,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이야기하면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말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불타올랐고 아주 잘했다라고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를 분석해 보았을 때는 최우수 선수로서는 케인을 뽑고 싶고 케인은 이날 득점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볼이 잘 돌게끔 도와주었고 또 손흥민에게 좋은 어시스트를 여러 번 해주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이날은 사실 손흥민이 4골 넣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요. 손흥민을 뽑죠. 골 4골 넣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워낙에 저쪽은 또 잉글랜드 선수에 대한 평을 또 높게 하고 하다 보니까 케인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케인은 또 5개의 공격 포인트에 관련돼 있었으니까 골도 하나 넣었고 어시스트를 4개 했으니까 케인도 줘도 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이제 케인을 최우수 선수를 뽑은 언론도 있고 손흥민을 최우수 선수를 뽑은 언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해가 되고 저것도 이해가 되고 했어요. 그 인터뷰도 무리뉴 입장에서는 충분히
케인을 한 번은 언급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손흥민은 아주 잘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케인을 최우선 선수 뽑고 싶다라는 저 인터뷰가 나름 노련한 인터뷰였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리버풀은 마팁과 조 고메즈에 대한 부상 업데이트를 해주었습니다. 클럽은 고메즈와 마팁이 스탠포드 브리지 경기, 첼시 원정 경기에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는데, 두 명의 센터백 모두 부상 문제를 갖고 있고, 조 고메즈는 큰 부상은 아니지만 일단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파비뉴와 반다이크가 중앙 수비 자리를 보게 되었고, 고메즈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이 아니며 아마 첼시 경기만 뛰지 못하고 다음 경기에는 같이 팀과 함께 할 것이다. 다만 마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며, 마팁이 복귀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팁은 일단 근육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 독순술 전문가들이 이 마르세유의 알바로 곤잘레스가 이제 원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였다고 합니다. 농아인 협회의 이 펠리페, 그리고 콜롬비아 국립농아교육원의 미켈 비달이 이제 리딩 작업을 통해서 알바로 곤잘레스가 모노, 이제 전의 말로 이제 원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장면을 포착했다고 하고, 한편 그들은 이제 네이마르의 동성애 혐오 발언 역시 함께 포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독심술이 아니라 독순술, 읽는 거, 이제 말하는 거, 읽는 거,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반면 마르세유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절대 뭐 하지 않았으며, 네. 이 알바로 곤잘레스 삼촌 역시 우리 곤잘레스가 그럴 리 없다, 원숭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바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바보, 뭐 걔네 말로 바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네이마르는 이제 말했다시피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것 같고, 알바로 곤잘레스는 이제 인종차별적 원숭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이제 정황을 포착했대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잘못한 거예요. 둘 다. 네. 둘 다. 하지만 이제 인종차별은 인종차별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받을 테고, 그 네이마르도 뭐 동성애 혐오 발언에 대해서 뭐 유럽에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몰라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면서 막 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쟤네는 뭐 그렇게 많이 뭐 한다고 하니까 그 어느 정도의 이제 또 그 징계를 받을지 모르겠네요. 뭐 이것도 딱 확신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보면 여기 이제 그 농아인 협회의 전문가, 그리고 콜롬비아 국립농아교육원의 전문가가 확인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내가 다녔던 회사 그 하청업체에 그 이제 약간 그 말을 어눌하게 하시는 약간 장애인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그분들도 조금 어눌해서 그렇지 대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막 궁금해서 내가 이제 말을 이렇게 막 쓰려고 하니까 말해도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종이 써서 이제 대화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길래 이제 나 물어봤죠. 어떻게 알아듣냐 하니까 이 입 모양을 엄청 빠르게만 하면 읽을 수 있대요, 자기들은. 그걸 이제 노력해서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말해주면 굳이 뭐 안 들려도 어떤 말 하고 싶은지 다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대화도 잘 되고 했던, 네,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입 모양만 조금 잘 해주면 다 알아듣는구나. 네. 그리고 막 자기들에 대한 이제 뭐 생각, 뭐 안타까운 뭐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많이 말해줬어요. 그 형은 근데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기가 말을 잘 못하지만 차도 되게 좋은 거 탔거든요. 네, 차도 되게 좋은 거.
그래서 차에 대한 부심도 되게 큰 형이었고 갑자기 생각나네요. 오래 같이 일하진 않았지만 잠깐 같이 일했을 때 네. 그 기억이 살짝 나네요.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에서 평점을 매긴 첼시하고 리버풀 경기의 평점이에요. 네, 보시면은 일단 승리팀 리버풀 먼저 말씀드리면 알리송이 8점. 알리송 8점은 일단 PK 막은 게 클 거예요. 이날 좀 알리송 괜찮았어. 개막 경기에서는 좀 안 좋다 하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좀 괜찮았고 아놀드 6점. 아놀드는 이날 로버트슨이 너무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뭐 그리고 아놀드는 이제 몇 번 그 풀킥 찬스에서 네, 조금 안 좋았고요. 파비뉴가 수비를 너무 잘하더라고. 중앙 수비를 생각보다. 네. 반데이카 7점인데 파비뉴가 뭐시 티모 베르너의 그 길목을 쫙쫙 막으면서 네.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 로버트슨 자리에서 이제 크로스가 많이 나왔는데 약간 좀 부정확했어가지고 네, 평점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냥 네, 적당히 받은 것 같아요. 7점이면은 중간 이상이니까. 바이날듬도 괜찮았고 바이날듬은 이제 골도 한번 넣을 뻔했는데 마지막 그 경기 끝나기 직전에 근데 살라가 슈팅했던 세컨볼이 나와가지고 발을 좀 잘 댔어야 되는데 못 댔고 케이타는 안 돼요. 네, 쟤는 너무 안 좋더라고. 핸더슨은 이제 허벅지 근육 부상이 있어가지고 전반전만 뛰고 나갔고 살라도 열심히 뛰었는데 살라도 결국에는 이제 결정을 짓지 못했죠. 마네는 멀티골 넣었으니까 9점이고 피르미누는 마네 일단 첫 번째 골 어시했으니까 7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MOM은 맨 오브 더 매치는 마네가 받았고 첼시는 이제 케파가 4점. 케파는 4점도 다행이지. 그래도 뭐 크리스텐센만큼 뭐랄까 퇴장까지 당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텐센이 3점, 리스 제임스 5점. 크리스텐센은 사실 퇴장받기 직전까지 40분까지 그 전반 40분까지 진짜 잘했어요. 나는 크리스텐센이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다고 말했을 정도로 잘했는데 한 44분 정도에 갑자기 그 백허그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크리스텐센은 네, 3점 받은 것 같습니다. 조마도 사실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5점이고 뭐 경기 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 다른 애들 뭐 조르지뉴, 캉테도 많이 뛰긴 했는데 캉테, 코바치치, 마운트 5점, 카야베리치도 어설프게 프리킥 날려먹은 거. 그 다음에 아무래도 카야베리치는 이적류가 세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지.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가 없지. 하베리치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 첼시가 비싸게 데리고 온 선수들이 똥을 싼 경우가 많아가지고 기대치가 이제 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네. 5점. 티모 베르너는 사실 뭐 저 점수 합당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제일 높은 편이잖아요. 지금 6점이면 팀에서 6점대 가장 높은 거니까. 잘했어요. 티모 베르너 잘했어. 그 전반전에 좀 완벽한 찬스 하나 나왔던 거를 못 넣었던 게 좀 아쉽지. 근데 그게 좀 컸어. 그걸 넣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뭐 베르너는 계속 빨빨대면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결국에는 케파하고 크리스텐센이 문제였어. 결국에는 얘네 문제가 너무 컸지. 마네가 두 골을 기록하면서 리버풀의 승리가 되었고 첼시는 크리스텐센의 퇴장과 케파의 치명적인 실수로 무너졌습니다. 리버풀의 티아고 평점 몇 점이지? 6점밖에 안 줬나? 하긴 근데 티아고는 좀 7점 정도 되는데 후반전 다 뛰어가지고 풀로 잘했는데 근데 피케 내준 게 좀 까먹었겠다 점수를. 아무튼 티아고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이날 아직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였지만 첼시를 2대 0으로 리버풀이 제압을 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리버풀은 2연승에 성공하면서 이번 시즌에도 좀 상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전반전은 막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재밌었고 후반전은 티아고 보는 재미에 그냥 재밌었고 뭐 리버풀 팬이라면 첼시 팬은 재미없었겠지만 영국 BBC에서 보도하길 파리가
알리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토트넘의 알리에 관심이 있으며 이 파리 수뇌부들은 이 알리의 잠재적 가능성을 알고 있고 알리에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소식통은 알리가 자신의 자리를 위해 머물고 싸우기를 기대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나 알리는 최근 2경기 연속 제외당했으며 최근 토트넘은 가레스 베일을 영입하면서 공격 옵션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뭐 파리 관련된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알리 얘기가 많아요. 영국 타임즈에서 보도하길 토트넘이 맨유의 링가드를 알리의 대체자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무리뉴는 링가드를 영입을 원하고 있고 토트넘은 맨유의 링가드를 알리의 잠재적 대체자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링가드는 이미 이제 뭐 이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시작했다고 하며 링가드의 영입은 알리의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가 뭐 파리 가면 링가드가 오는 거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토트넘은 이 알리를 데려갈 만한 팀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축구 뉴스를 이래저래 찾아보고 듣다 보면은 타임즈 소식이 간간히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즈는 되게 약간 뭐 신뢰도가 있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스포츠에 대해서는 별로더라고. 헛소리도 많이 하고. 물론 이런 뉴스가 나온 소스를 인용하는 부분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일단 이 막 타임즈라는 이제 우리가 그런 이 공신력, 신뢰도를 좀 너무 믿다 보니까 야씨 진짜 뭐 링가드가 토트넘 가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무리뉴도 눈이 있고 다 이제 사람들 다 소식을 다 듣고 찾아보고 있는데 네. 무리뉴가 갑자기 미친놈처럼 알리 대신 링가드를 데려오진 않죠. 물론 항상 축구판에 나오는 얘기, 축구는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링가드는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링가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양아치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좀 뭐랄까. 너무 싸가지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갑자기 토트넘한테 링가드가 토트넘 온다, 그때 알리 대체자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암만 축구에서 진짜 막 이런저런 일이 나오고 막 별의별 막 그 이적이 다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수준차가 있는데 기본적인 수준차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뭐 이게 막 갑자기 난 이거는 진짜 현지에서 놀리는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이건 현지에서도 이거는 씨발 토트넘을 놀리는 건지 링가드를 놀리는 건지 무리뉴를 놀리는 건지 맨유를 놀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이거를 링가드가 알리를 대체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선 자원이 급해서 누구라도 일단 데려와야 된다 이런 거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링가드가 알리를 대체한다? 이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월 5일까지는 괜찮아, 이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이상하지. 아무리 저래도 그냥 이선 자원이 필요해서 링가드를 데려온다. 뭐 아니면 뭐 토트넘 이선 자원을 정리하고 링가드를 데려온다.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알리를 대체하는데 링가드를 데려오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너무 좀 진짜 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의 골과 4개의 어시스트로 특급 도우미가 된 케인은 이날 손흥민과 자신의 플레이가 약속된 플레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케인은 구단 공식 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는 정말 대단한 경기였지만 사실 솔직히 전반전은 좀 실망스러웠고 전반에는 좋지 않은 경기력이었는데 경기 초반 골을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실점을 또 우리가 했었고 하지만 이제 하프타임 들어가기 직전에 손흥민이 넣었던 골이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넣은 동점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케인은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많이 했으며 특히 마지막 패스는 정말 대단했었다라는 질문에 케인은 경기 하루 전에 미리 이야기했었고 사우스햄튼이 라인을 올려서 압박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내려와서 공을 잡고 하면 손흥민이 그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고 아마 자신의 3번째 패스였던 것 같은데 손흥민이 이제 공을 달라는 외치는 소리를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었다. 다만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패스는 약속된 플레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케인은 경기를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다면 이런 약속된 플레이들이 나와야만 한다. 우리는 이 개막 경기와는 다르게 이번 경기에서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후반전 퍼포먼스는 정말 좋았고 대승을 해서 팀이 대승을 해서 기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좋았어요. 모든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을 좋아하시던 안 좋아하셔도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한국 선수가 이렇게 잘하면 항상 옛날에 그 박지성 선수 있을 때도 그런 생각 해봤죠. 아 막 맨날 무조건 선발인 선수 있으면 좋겠다. 프리미어리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되는 팀 아니더라도 프리미어리그 팀이면은 팀에 그냥 맨날 선발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박지성 선수 은퇴하고 나서는 막 기성용 선수나 아니면 윤석영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김보경이나 잠깐 왔다 간 선수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 보면서 그런 느낌을 했었죠. 막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완지, QPR 그 다음에 그 어디야 씨 카디프 이런 팀들 보면서 아 씨 그냥 좀 급 있는 팀으로 맨날 선발로 나올 수 있는 선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손흥민이 그 자리를 메꿔줬죠. 다만 이제 또 뭐 토트넘은 정말 좋은 팀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말하면 맨유에서 뛰던 박지성 때의 그 모습과 그 이제 그 팀의 밸류를 말하는 거예요. 네임 밸류를. 근데 맨유는 워낙 대단했으니까 솔직히 맨유는 그 감독부터 퍼거슨이었고 우승도 너무 많이 했었고 물론 뭐 우리가 박지성 있을 때 또 아픈 기억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제 그 또 네임 밸류가 워낙 또 그래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도 손흥민이 좀 많은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건 맞죠. 매주 경기 틀면 나오니까. 네. 매주 경기 틀면 나오니까 뭐 그거를 이제 해소시켜 주면서 골도 많이 넣고 진짜로. 정말 옛날에 뭐 옛날 라떼는 아니고 아직도 박지성이 아인토벤 뛰다가 맨유 갔을 때 생각이 나요. 어떤 게 생각나냐면 그때도 한 박지성이 맨유 가고 2, 3년이 지나도 잘 이해가 안 됐어. 박지성이랑 같이 뛰는 선수가 호날두라고? 박지성 동료가 룬이라고? 그러니까 박지성이 골 넣는데 막 긱스가 다가오고 반니가 다가온다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게 1년차 때만 그런 게 아니라 2, 3년차가 돼도 박지성이 어시하고 골 넣고 해도 다가오는 선수들의 네임밸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어씨 쟤네들 막 그 다른 유럽에 진짜 막 대단한 나라들의 다 국대인데 제가 박지성이랑 같이 뛴다고 하면서 막 그때도 이제 막 약간 막 이해 막와씨 박지성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 진짜 보면서 막 그런 선수랑 같이 뛰네 박지성이 와 막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때도 같이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게 사실 뭐 아인토벤 있을 때도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들과 뛰었었죠. 뭐 코쿠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단한 박지성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며칠 전에 그 타이거 맥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찍은 영상인데 퍼디난드 나와요. 퍼디난드가 이제 최고의 선수를 뽑는 3명을 뽑는 그런 약간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박지성도 나오고 호베르토 카를로스 그 다음에 드록바,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퍼즐도 나오고. 타이거 맥주와 박지성이 뭐 연관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영상에 박지성이 나와서 3명의 선수를 뽑는데, 에브라 왜 뽑았냐 퍼즐한테 물어봐요. 그건 이제, 에브라 안 뽑으면 걔 나한테 되게 뭐라 할걸?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구도 나왔었지. 그래서 이영표도 뽑았는데, 이영표를 왜 뽑았냐고 물어본 건 안 나오대, 또? 하필이면? 마라도나하고. 근데, 마라도나는 옛날부터 박지성 자서전 보면 나와요. 자기는 마라도나 정말 좋아했다고. 가끔씩, 지금도 어린 선수들 중에도 마라도나 뭐 영상을 보거나 하는 친구도 있나 봐요. 구해가지고. 아무튼, 뭐 또, 마라도나는 또 축구 선수들이 생각하는 마라도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마라도나하고 다른가 봐요. 나 마라도나 못 봐가지고. 나 보긴 했어.
94 월드컵 때. 미국 월드컵 때. 내 미국 월드컵을 이제 컵으로 축구로 입문했는데, 그때 마라도나, 이 얘기는 들어봤으니까. 막 계속 그 해설자도 저 선수가 마라도나입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뭐, 도핑 걸려가지고 돌아갔더라고. 그게 내가 본 마라도나의 마지막이에요. 선수 생활. 네. 나 마라도나에 대한, 감정이 나쁠 건 없지만, 그냥 기억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도핑이 걸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때 중간에 돌아갔어요. 마라도나가. 미국 월드컵 때. 근데 미국 월드컵 때 처음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지금 축구를 좋아하고 있는 이유가,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5학년 때 축구를 보여준 게 잘못이야. 그때 내가 처음으로 축구를 여러 명이 같이 본 거죠. 그 느낌 처음 봤어.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본 적이 있지만 그 학교 반 전체랑 같이 본 거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서정원이 골랐거든요. 스페인전에. 선생님도 막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 좋아가지고. 그때 딱 그 선생님들이 그 땡땡이 치기 딱 좋아해. 선생님들이 땡땡이 친 거지. 왜냐면은 수업 시간이었으니까. 미국에서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막 한 10시? 11시?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느낌이? 아직, 낮이었어, 아무튼. 오전이라 해야 되나? 그거 보고 느꼈지. 그때도 막, 축구 볼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서정원이 골 넣고 그 좋아했던 스페인전에, 네. 그래서, 그때, 이런 느낌 뭐지? 대박인데? 했는데, 왜냐면, 나는 그때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요. 수영을 할 때인데, 수영은 혼자 하잖아요. 그 라인에 서가지고 들어가서 혼자 하고, 혼자 능력에 하는데, 뭔가 그 축구는 뭔가 여러 명이 하면서 뭔가 희열감을 느끼게 한다는 게, 보는데 약간 그 짜릿하더라고. 그때 축구를 본 게 지랄이었지. 보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으면 공부를 했을 텐데. 난 축구 재밌었어. 선생님이 수업 안 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열받는다. 갑자기 생각났네. 마라도나 얘기하다가. 혹시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퍼디란드, 타이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번역돼 있던데 근데? 왜 번역돼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본 건 번역돼 있었어요. 네. 다음 소식은 리버풀의 마팁이 한 달 아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리버풀 수비진의 부상이 지속되고 있고 마팁도 한 달 결장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육 부상으로 이제 첼시전에서 제외되면서 클럽은 파디뉴와 반데이크를 중앙 수비로 내세웠죠. 고메즈는 가벼운 타박상이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팀과 함께 이동할 것 같고 마팁만 지금 한 달 정도 일단 못 나올 것 같고 마팁이 못 나올 상황에서 리버풀이 치러야 되는 경기가 컵 대회 하나 있고 리그컵 그 다음에 아스날 경기 그 다음 아스날 경기 끝나고 나서 아스톤 빌라 경기 때까지도 아마 못 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더슨이 첼시 경기 때 전반전만 끝나고 교체 당했었는데 핸더슨도 이제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그때 교체를 당한 거고 핸더슨도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전반전 끝나고는 뭐 바이날둠이 나가냐 이제 아니면 케이타 나가냐 얘기 나왔었는데 갑자기 핸더슨이 교체라고 해가지고 뭐지 했는데 네, 전반전 끝나고 핸더슨이 이제 허벅지에 좀 약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빠르게 뺐던 것 같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손흥민과 케인이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든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첫 번째로 4골, 4개 어시 도와준 이런 거가 아니라 이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토트넘이 사우스햄튼에게 완승을 거두었고 해리케인이 손흥민의 4골을 모두 어시스트 해주었으며 2003년 5월 아스날 소속이었던 앙리가 팀 동료였던 융비에리를 도왔던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리그에서도 이제 역사를 다시 한번 써 내려갔는데 케인과 손흥민은 함께 네 번째 골도 합작했고 한 선수가 같은 선수에게 네 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건 이번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이었고 케인은 또한 지난 시즌 내내 리그에서 도움을 2개밖에 기록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에서 4골을 어시스트한 최초의 영국 선수가 되었고 전체로 보면 6번째 선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손흥민이 2015년 8월 달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이적했는데 케인과 손흥민은 그 어떤 듀오보다도 많은 골을 합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옛날에 이제 마레즈가 레스터에 있을 때 바디하고 18골을 합작했고 케인과 알리가 18골 그리고 케인과 에릭센이 19골 그리고 이제 케빈 데 브라이너와 아구에로가 20골 그리고 케인하고 손흥민이 24골을 합작하면서 이전과 현재까지도 케인과 손흥민이 24골을 합작하면서 1위에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써내려간 부분을 BBC가 언급을 한 거예요. 뭐 여기 칼버트 루이니의 얼굴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공동 선두이다 보니까 득점. 네. 칼버트 루이니도 이제 4골 넣었다 하더라고요. 현재까지. 예전 손흥민도 이제 2라운드에서만 4골 넣었으니까. 네. 코가 어떡해가지고 코가 이제 그림자 생겨가지고 나 이빨 썩은 줄 알았네. 또 알리 소식이야. 네. 이 소식은 뭐냐면 파리와 토트넘이 알리의 이적에 관해서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라디오 몬테카를로 RMC가 파리와 토트넘이 알리 이적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하고 있고 토트넘과 파리는 대화를 시작했으며 이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파리의 재정 상황 때문에 토트넘이 6,400만 유로 880억으로 지금 알리의 가치를 매겨 놓았는데 이 금액을 파리가 지불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유튜브 그리고 락사 FM네이션에서 좋은 소식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음성만 필요하신 분들은 팟빵에서 조던 검색하시고 네,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네, 또 음성만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고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